안녕하세요. 오늘은 메이저 사이어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, 사이어 검사를 받기 전에 주니어 사관이라면 알고 있어야만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준비해 봤어요. 이 검사는 아래에도 나와 있지만 오일 탱커, 그리고 컨비네이션 캐리어, 셔틀 탱커, 케미컬 탱커, 그리고 가스 탱커에만 해당되는 검사로 다른 선종과는 관련 없는 검사 내용으로서 이 OCIMF에서 만든 검사 준비 사항들이에요. 그러면 검사 내용들 중에 어떤 게 있는지 보기 전에 사이어가 왜 생겼고, 우리는 이 검사를 왜 받아야 되고, 그 다음에 OCIMF라는 회사는 왜 생겼는지,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, OCIMF라는 게 뭔지 먼저 알아보고 넘어갈게요. Oil Companies International Marine Forum, 이렇게 되어 있죠.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 하면 주소창에 ocimf.org를 치면 이런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, 첫 메인 화면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회사인지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져 있어요.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OCIMF는 석유에 대한 해양 오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1970년 4월에 설립되었고, 지금까지 세계 해양 산업의 안전에 대한 권위자로 성장했으며, 한마디로 전 세계 석유 회사들이 가입하여 만든 기구라는 걸 알 수 있죠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, 전 세계의 선박 소유주, 운영자, 관리자, 용선자가 안전 운항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와 검사 프로그램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. 그리고 사이어라고 적혀 있죠. 이 OCIMF에서 만든 책자들로 보면은 이러한 책자들이 있어요. 이 퍼블리케이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면은 이런 책자도 있고, 우리가 많이 보는 10to10도 있고, BMP도 있고, 이소가트도 있고, 뭐 이렇게 쭉쭉 밑으로 내리면 선박에 보면은 브릿지에 있거나 CCR에 있는 책자들이 다 이 단체에서 만든 걸 알 수 있죠. 자, 그리고 OCIMF를 구성하는 이 조직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이 협회를 유지하는 의장, 그리고 부의장,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각 의원들이 있는데, 이 의원들의 소속된 회사만 봐도 이 전 세계 석유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모든 회사가 들어가 있죠. 그리고 이 OCIMF에 있는 멤버로는 엄청 많죠. 근데 한국은 없어요. 아무튼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, 이 회사들이 이제 본인들이 타고 있는 선박에 화물을 주는 회사니까, 그 화물을 안전하게, 그 화물을 받고 싶으면 이 OCIMF에서 만든 사이어 검사를 통과하고 자기네들 화물을 가져가라는 거죠. 한마디로 전 세계 석유 시장들을 이러이러한 회사들이 점유하고 있으니까, 선박에서는 본인들 회사의 화물을 이송하고 싶으면 OCIMF에서 만든 사이어 검사를 통과하고 화물을 받아가라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사이어가 뭔지 보면은, 이 사이어 검사가 대충 뭔지 나와 있어요. 여기 보자면 OCIMF의 프로그램은
선박안전, 보안 및 환경과 관련된 용성자, 선박 운영자, 터미널 운영자 및 정부기관의 안정적이고 표준화된 엄격하게 관리되는 위험평가 도구를 제공합니다. 그럼 여기에 선박 검사 보고서 프로그램 쌓여 있죠? 나머지는 우리한테는 해당 없는 것 같고요. 그럼 여기서 보면은 OCIMF 사이어, 그럼 여기에 또 사이어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죠. 사이어는 1993년부터 시작되었대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사이어 검사는 93년도 이전에는 없었으니까 우리 선배 해기사들은 이런 검사가 없었다. 한마디로 그런 말이죠.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이어는 탱커 품질 및 선박 안전 표준을 충족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, 탱커 업계 인식을 집중시키고 사이어 프로그램은 도입된 이후로 OCIMF 회원, 아까 전에 봤던 100개가 넘는 회사들, 그 회원 말하는 거죠. 그 사람들이 전부 참여해가지고 업계 전반의 승인과 참여를 받았다. 사이어 프로그램은 다음 검사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선박 검사 설문지 VIQ, 이것만 알면 되죠. 나머지는 거의 탈 일이 없으니까요. 또한 점검 보고서는 접수일로부터 12개월 동안, 즉 1년 동안 유지되고 데이터베이스에는 2년간 유지된다. 그러니까 배에서 검사를 받으면 검사관이 이거를 인터넷에다가 올리게 되고 이 배에 대한 검사지는 다른 검사관도 볼 수 있어요. 그러면 그 배에 가서 검사를 받기 전에 이 배에서 받은 지적사항은 어떤 게 있었고, 그리고 만약에 승선해서 또 그 지적사항을 또 받게 된다면 하이리스크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. 여기서 밑으로 좀 더 내려보면은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배에서 보던 그 검사 양식지를 볼 수 있죠. 이 섹션부터 챕터 12까지 전부 검사가 진행돼야 검사를 끝내고 OCIMF랑 사이어에 대해선 여기까지 간략하게 알아보고요. 지금부터는 챕터 1부터 12까지 중에 주니어 사관이라면 챕터 4번 내비게이션 앤 커뮤니케이션, 주로 브릿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.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어야 되고,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간략하게 챕터 5번, 6번, 7번, 그리고 8번, 그리고 9번 이 챕터만 알려드릴게요. 시작하기에 앞서 챕터 4번을 잠깐 보자면 28페이지 내비게이션 앤 커뮤니케이션, 여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면 항해 사관들은 컴퍼니 내비게이션 프로시저 그리고 인스트럭션에서 친숙화가 되어 있는지 묻는 거죠. 그러면 이 친숙화를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? 이 파란색 글씨를 보면 뭐 차트, 엑디스, 비에나스, 십 포지션 리포팅 프로시저 등등, 브릿지에 붙어 있는 모든 포스터들을 포함해서 등등이 있고,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도 포함해 가지고요.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가면 4.2, 4.3, 4.4, 4.5, 4.5 UKC 폴리시도 포함되어 있고요. 이렇게 챕터 4를 다 정통하게 공부를 해 놓으면 아마도 브릿지에서는 걸리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. 이 검사는 문제랑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검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. 챕터 4의 이러한 내용들을
공부를 하시면 사이어 검사에 대해서 겁을 내거나 쫄 필요가 없게 되는 거겠죠. 내용은 별로 안 돼요. 4.1 항목부터 4.27 항목까지 하루에 1시간씩 한 일주일 정도만 공부하면 일단 이 내용들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차근차근히 익혀 나가다 보면 넉넉하게 한 달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